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방송공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은 그래도 좀 시간을 짧게 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화랑입니다. 최근에 5일 동안을 보면 이게 이제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더리움이 최근에 5일 동안 27.4%가 올랐어요. 5일 동안. 그리고 20일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번 주에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있긴 한데 지금 이더리움만 올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한 10% 올랐어요. 5일 동안. 그리고 알트코인이 굉장히 랠리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뭐 솔라나도 오르고 있고 솔라나 관련된 코인, 이더리움 관련된 코인에서 알트코인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유동성의 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주식으로 좀 더 리스크 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스크 온이라고 하는 건 위험 자산을 산다는 건데 이 리스크 온의 분위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확실히 좀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온기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 뭐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적어도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오늘 분위기 코스피 그렇게 좋지 않았죠. 전반적으로 보면 파란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올랐다가 오늘도 빠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SK하이닉스는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HBM이 관심을 받는다 그러면 확실히 SK하이닉스가 좋구나. 어제 엔비디아가 강세였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좋은데 SK하이닉스 강세가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밸류 관련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자동차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약간 좀 흐름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왔죠.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2%대 3%도 나왔는데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더 강하게 빠졌거든요.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4.46%,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어제 제가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강하지? 라고 했었는데 그 흐름을 결국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 오늘 재밌는 건 이제 HLB가 두 번 연속 상한가를 맞은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드디어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치고 갈 거냐? 아니면은 살짝 반등을 줬다가 다시 빠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이오의 특징이고 바이오의 무서운 점이기도 한데 지금 바이오는 뭐냐면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국 오르는 거잖아요. 임상. 그럼 임상이 실패하면 주가는 빠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밖에 없으니까 실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인 상태라서 HLB가 물론 이제 다시 임상에 도전하고 기대감을 다시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 기대감을 키우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게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어제 삼성전자는 좋고 SK하이닉스는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동진세미캠, 아니다 ISC 뭐 이런 YC, 하나마이크론은 어제 유상증자 발표했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어제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왔고, IT 쪽에서도 좀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요. 리노공업이나 뭐 HSP나 일부 반등 나왔고, 어제 급등했던 이오테크닉스는 조정 나왔습니다. 테크인도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서진 시스템 최근에 이제 분할 발표했다가 급락했잖아요. 그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이제 알테오젠은 좀 하락.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알테오젠은 좀 하락했고 삼천당은 반등하고. 그러니까 바이오 쪽도 지금 모멘텀이 완전 사라지거나 흐름이 완전 끊긴 건 아니다라는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강세를 보이는 게 특이한 게 이제 여기 의료기기 쪽에 클래시스가 좀 올랐다라는 게 보입니다. 코스피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상승 업종은 3개밖에 없어요. 하락이 18개, 상승 종목 비중은 33%.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시장 자체는 마이너스 0.7%가 하락했습니다. 기간 외인 양매도가 나왔는데 양매도가 또 이틀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3일 연속 순매도고 기간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금투는 순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순매수 강도가 감소했고 그다음에 연기금의 순매도가 굉장히 강해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이틀 연속 보면 거의 40억 이상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연기금의 어떤 수급 동향도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것 같다. 연기금이 이 순매도가 좀 줄어야지 부담이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거래대금도 다시 좀 초반대로 내려왔다. 이것도 이제 시장의 활기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 거죠.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약간은 좀 숨고르기 장세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코인 아까 막 코인이 좋으면서 리스크 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코인이 만약에 더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자금이 또 코인으로 빨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는 또 자금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우리 증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 지나치게, 물론 적당히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의 센티멘트를 좋게 만드는데, 여기서 알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뭐 30% 40% 이렇게 올라 버리면 이 코인 쪽에서 포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종목단에서 크게 뭐 주목되는 건 안 보여요. 오른 업종 자체가 별로 없었고, 뭐 삼성 SDS 정도가 좀 오른 그런 모습이었고, 아모레퍼시픽이나 화장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화장품이 좀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특정 업종 섹터 쪽으로 자금이 크게 몰리거나 강세를 보인 느낌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1%가 하락했어요. 어제와 좀 반대죠. 어제는 코스피가 괜찮았고 코스닥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버텼습니다. 이게 뭐 HLB가 당연히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 영향도 있을 거고요. 2차 전지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 지수가 0.1%밖에 하락하지 않은 건 그렇죠. 잘 버틴 거죠. 상승 종목 비중은 40%였다.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업종이 14개, 하락 업종이 20개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약보합 수준을 조금은 더 넘어서는 정도의 하락 시장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거래대금은 좀 증가했어요. 9조 원대로 다시 회복을 했고, 3일 연속 하락이고 외인도 3일 연속 순매도긴 한데 이제 낙폭도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인의 순매도도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락이 나올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보면 이제 수신과 사모 쪽에 확실히 조금 풀리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순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닥 쪽이 단기로는 좀 강세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 단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쪽,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컬, 원텍, 비올 쪽이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의료기기 쪽이나 미용기기와 그다음에 화장품 쪽이 확실히 실적이 좋고 이후에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소강 상태를 받았어요. 소강을 맞았고, 근데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연간으로 더 증가할 거라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ADR 지표를 보면 제가 이제는 이제 하락 사이클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ADR이 하락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하락인 건 아니지만 어쨌건 ADR은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날 거다. 보시면 오늘 빠진 지표인데, 이날 빠진 지표에서 상승 나누기 하락이 이제 606, 여기는 537,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오늘 50, 67였으니까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ADR이. 근데 사이클로 보면 이 이후에도 이제 290, 116, 224 이렇게 그 큰 날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당분간은 이게 ADR이 지수가 급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ADR이 그래도 조금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ADR 지표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만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역시나 단기 조정은 나왔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죠. 종목단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여줬고, 결국 다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올해는 화장품이다라고 약간 대동단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하고요. 그다음에 유니테스트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유니테스트가 20.6% 올랐죠. 근데 요게 특이한데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있어요. 페로브스카이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사용하거든요. 반도체에 쓰이는 실리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용액을 발라서 태양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태양전지 대비해서 가격도 훨씬 싸고, 이 페로브스카이트의 활용도가 굉장히 커요. 이게 실리콘 같은 경우는 딱딱한데 물렁물렁하니까 이게 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자동차라든가 다양한 곳에 곡선에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바르면 되다 보니까 이 태양 전지를 만드는 것도 훨씬 쉬운 거죠. 그리고 유리에다가 이렇게 용액을 바르면 투명한 유리가 되면서 유리가 태양 전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효율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효용성이 높고, 근데 유니테스트가 지금 발표한 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효율 20%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발표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기존의
단순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한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이 19.6%인가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넘어섰다. 이제 페로브스카이트가 효용성이 높아졌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그러면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 최고 효율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33% 정도 돼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33%를 흡수한다는 건데 사실 20%는 낮긴 하죠. 그래도 워낙 가격이 낮고 그다음에 가격이 싸고 이거의 효용도가 높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은 것 같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종목단에서 특히 어떤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자금이 세게 몰리면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최근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들에 특히나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솔루엠도 매각 기대감이 붙었어요. 오늘 뭐 베인캐피탈이 솔루엠을 사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11.6%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특징적인 게 뭐냐면 처음에 올랐다가 다시 빠졌었거든요.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만큼 이런 이제 호재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세럴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거 좀 아니다 싶으면 빠지고 그런 게 나오는데 어제 효성중공업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고 오늘 더 강세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솔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지금은 조금 더 이어지는구나. 물론 종목별로는 종목이나 섹터별로는 순환매가 나오고 있겠지만 이슈가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속성이 보이고 성장성이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도 좀 탄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시스 메디칼도 오늘 뭐 M&A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좀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건 이제 원익인데 원익이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어요. 원익은 주요자회사로 원익홀딩스 상장사죠. 반도체 장비 회사고 반도체 장비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익홀딩스의 지분을 28% 가지고 있고 CMS랩이라고 더마 코스메틱 화장품 메디컬 기반의 화장품을 하는 회사인데 셀피전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해요. 이 셀피전 브랜드를 갖고 있는 CMS랩이 더마블럭 5종을 다이소에 입점한다고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VT가 국내에서 이 뭐죠? 그 바르는 거 침 저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미세 침을 이용한 화장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화장품이 VT가 다이소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더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화장품에서 키가 올리브영도 있는데 지금은 또 다이소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넘어간다기보다는 다이소가 새롭게 부각된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올리브영도 여전히 건재하니까. 어쨌건 이 다이소에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23년에 매출 678억 원, 당기 순이익 51억 원. 그러니까 규모가 꽤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분 93.55%고 시가총액이 오늘 20% 급등 해가지고 930억이니까 이 가치만 하더라도 원익을 충분히 설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소에 들어간다 그러면 추가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품이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다이소에 입점하는 화장품이라고 해서 또 부각받은 게 에이블 CNC랑 토니모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이소라고 하는 게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화장품이 엮여 있고 시가총액이 싸는 원익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라고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면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